문제는 대입 변화가 예고된 시점부터는 대학들도 선발 경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학들은 어떻게 뽑을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학종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내신 생기부 외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종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 혹은 상영 원서에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본 바로는 학종으로 대학을 간 친구들은 내신 생기부 외에 이것을 잘 챙긴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이걸 못 챙긴 경우에는 학종에서 불합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신 중심으로 뽑는 추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같은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더 안 좋은 학생한테 역전당하는 사례도 꽤 봤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신이나 생기부만으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걸 더 챙겨야 하냐고요? 바로 저랑 같이 알아보실까요? 고고링! 자, 가장 먼저 변화하고 있는 대학별 선발 경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대학들 분위기가 내신 성적만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해당자는 아니겠지만 2028 대입 개편안이 이미 발표가 됐죠. 이때 바뀌는 게 아주 많은데, 문제는 대입 변화가 예고된 시점부터는 대학들도 입시 변화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학별 선발 경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은 이 입시 변화에 해당되는 학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대학별 선발 기조에 변화가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입 개편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 뭐였죠? 현행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바뀐 입시에서 이제 1등급의 범위가 상위 4%에서 10%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신 숫자의 의미가 적어지고 영향력이 퇴색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실제로 대학들의 수시 선발 기조를 쓱 보면 이미 대학들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 성적만 보려고 하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고려대처럼 예전부터 교과에서 생기부를 봤던 학교들도 있지만,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부산대, 경북대는 2년 전부터 입시에서 찔끔찔끔 내신 말고도 무언가를 본다고 전형을 바꿔왔어요. 이제 내신 숫자만 보지 않는 학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입시를 치렀던 선배들을 보면 내신상은 너무 멀쩡하게 안정권인데도 왜인지 모를 이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학들은 어떻게 뽑을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인데요. 이 선택 과목을 많이 들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나 이 파트는 자연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 선택 과목에 맞는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단순히 요구하고 있는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추가로 들은 과목들이 더 있을 경우에 수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추천형에서 내신 외에 서류를 같이 보고 있는 학교들의 모집 요강을 보면 공통적으로 계열에 맞는 선택 과목 이수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학업 역량, 즉 성적과 주도적인 태도, 진로 탐색 노력도 보는 거죠. 그럼 이 선택 과목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유리하게 수시를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을 보면 학과별로 권장 과목을 알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 공대 학과들 중에서 신소재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쓰려면 물리 외에도 화학을 들었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생명계열 학과들 중에서도 바이오 의공학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학과 물리를 들었어야 했고요. 그렇다면 생명계열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이 표를 보고 화학과 생명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중에서 물리를 들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만 바이오 의공학부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으니까 수시를 쓸 때 확실히 유리한 거죠. 대부분 생명계열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 바이오 의공학부는 쉽사리 지원하지 못할 테니까요. 신소재공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공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물리 수강 여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화학을 미수강했을 경우 신소재를 편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화학을 들었을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학과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딱 2개 과목만 들은 경우가 아니라 과탐을 더 많이 들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종에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 이렇게 화생이나 물화만 들었던 경우가 아니라 물화생지를 전부 다 들었던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 선택 과목 이수 여부가 학종에서 꽤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절대평가 과목들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A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원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니 이 과목들도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숫자로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로만 등급이 표기되는 과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기하, 사회문제 탐구, 과학, 과제, 연구 같은 과목들인데요. 이런 과목들의 시험을 준비할 때 대충 A만 받자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A를 받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단순 A만 받는 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대학에서 같은 고교 출신인 A를 받은 많은 학생들 중에서 원점수가 높고 등수가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사실 작정하면 과목별로 등수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과목명과 수강자 수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 같은 학생들을 분류해서 원점수 순으로 나열을 하면 그 중에서 등수가 높은 순으로 학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등수를 알려면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수시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대충 A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높은 원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세특도 잘 챙겨야 합니다. 물론 추천 전형을 쓸 경우 학종을 쓸 때만큼 아주 고퀄리티의 세특을 챙기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최대한 계열에 맞고 탐구한 흔적이 있는 정도의 세특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도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었고 원점수도 괜찮았고 그리고 내신도 합격선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의문사를 당해서 불합격을 받았던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수시라는 게 어떤 전형을 쓰든 불확실성을 안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세특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잘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시 합격을 위해 내신 생기부 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내신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잘 챙겨야 학종에 그나마 합격할 확률이 생기니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